안녕하세요. 디자인 피어나다입니다. 오늘 프로가 알려주는 패키지 디자이너라면 꼭 알아야 할 것 세 번째 시간 되겠습니다. 이번 세 번째 챕터는 패키지 디자인 제작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자, 패키지 디자인이 어떤 식으로 해서 회사에서 아니면 또 제가 하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실무를 어떻게 진행을 하는지 설명해 드릴게요. 패키지 디자인 제작의 첫 번째 단계는 일단 아이디어를 잡아야겠죠.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상품 개발자와 논의한 내용을 토대로 상품 개발자와 지난 시간에 회의를 했죠. 회의를 하고 그 회의한 내용을 토대로 이 아이디어를 잡습니다. 이 아이디어를 잡는 데는 여러분들도 아마 많이 사용하실 거예요. 예전에는 이런 아이디어를 찾기 위해선 자료가 너무 없어서 책 아저씨라고 있었어요. 해외 유럽에서 상 받은 뭐 그런 어워드 책 이런 거랑 음료수 같은 경우는 테트라팩이라고 음료수 그 테트라팩 우유팩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들이 먹는 흔히 그런 팩을 제조하는 회사가 있는데 진짜 세계적인 회사들이 다 여기서 음료수를 팩을 받아서 음료수를 만들어요. 여기서 인수를 하고 그래서 이 테트라팩이 매년 도록을 만들었거든요. 이 도록을 하나 얻느라고 되게 힘들었던 이런 기억이 있어요. 이런 인터넷이 지금처럼 활성화되지가 않았었으니까. 그래서 어쨌든 이런 아이디어를 하는데 일단 이 내용은 기본으로 이제 토대로 하는 거는 말씀드렸고 국내 해외 경쟁사 제품의 디자인 포인트 및 유통 라인을 조사해야겠죠. 그러니까 국내에서 우리가 디자인하려는 상품의 같은 라인의 상품을 다 찾아봐요. 좀 예를 들면 어떤 걸 예를 들어 볼까요? 그래, 우리 좋아하는 치킨. 냉동 치킨 많잖아요. 냉동 치킨을 하려고 해요. 그 냉동 치킨을 하는데 국내 어떤 냉동 치킨인지 다 찾아봐야겠죠. 그래서 국내 디자인 같은 경우는 그냥 큰 대형 마트 뭐 이런 데 있잖아요. 뭐 이마트나 롯데마트 이런 데 사이트에서 치킨류, 뭐 쿠팡 이런 데도 좋고 이런 데서 국내 치킨 디자인은 어떻게 돼 있는가, 그리고 1등 기업은 어떻게 돼 있는가 이런 거 한번 쭉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같이 흘러가는 컬러 톤이 있을 거고 표현법도 전반적으로 흘러가는 게 있을 거예요. 이런 식품 같은 경우는 약간 전반적으로 흘러가는 부분을 한 30%에서 50%는 반영을 하지만 우리만의 색깔로 표현해야 되니까 그거를 어떻게 다르게 표현할지를 연구해야겠죠. 그리고 또한 해외에서 있는 치킨이 많지 않다 그러면 해외에 튀김류들 있잖아요. 튀김류들이 어떻게 디자인되어 있는지 비슷한 계통의 상품의 디자인을 좀 찾아서 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다양한 방향의 디자인 방향 연구. 다양한 방향이라는 거는 꼭 뭐 돈가스 예를 들면 뭐 소스를 막 잔뜩 뿌려서 막 이렇게 이 단면하고 뭐 이런 걸 강조를 해가지고 먹음직스럽게 꼭 찍어야만 하나? 그냥 하나만 딱 자른 거 하나만 포크에 딱 찍어서 크게 강조하면 더 재밌지 않을까? 뭐 이런 식 이게 표현이 될 수도 있고 이게 국내산 흑돼지니까 흑돼지를 표현해야 되니까 돈가스를 흑돼지 모양의 뭔가 그릇 안에 넣어볼까? 라든지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돈가스 디자인이랑 뭔가 약간 나만의 다른 디자인 방향을 이게 좀 말이 안 되더라도 막 생각해 보는 거는 이 디자인 방향 연구하는데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 다음에 동일한 진열대에 놓이는 상품 디자인을 조사해야겠죠. 그러니까 우리 상품과 동일한 냉장고, 돈가스 같은 경우 대부분 냉동고니까 이 냉동고를 이 돈가스가 우리 돈가스가 이 냉동고에 들어갔을 때 어떻게 보일지 그걸 고민을 해야겠죠. 이럴 때는 마트 같은 데 가서 돈가스가 들어가 있는 냉동고를 한번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더 좋은 건 사진 하나를 딱 찍어 갖고 오세요. 냉동고를. 그래서 나중에 디자인 시안을 잡았을 때 그 냉동고에 하나 상품을 빼고 거기에 우리 상품을 넣어서 합성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다른 상품과 비교했을 때 우리께 눈에 잘 보이는지 더 맛있어 보이는지 묻히진 않는지 이런 걸 판단해 보는데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 조사를 토대로 팀원들과 브레인스토밍을 해야겠죠. 아, 이러한 방향 어떨까? 아, 나는 그래도 먹는 거니까 노멀하게 가는 게 좋을 것 같아. 돈가스는 그때 일본식이 생각나지 않아? 그럼 약간 일본스럽게 블랙 배경에 약간 일본어도 한번 넣어볼까? 라든지 뭐 이런 식의 브레인스토밍이 되겠죠. 이런 이야기를 나누어서 내용을 좀 압축을 하십니다. 이게 디자인 아이들 참고 사이트인데 제일 많이 다 알고 계시는 사이트일 거예요.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제가 봤는데 요거는 이제 패키징 오브 더 월드 사이트 보시면 자, 여기 보면 카테고리라고 있어요. 카테고리 들어가셔서 예를 들면 우리는 뭐 여기 쪽 있죠. 음식 돈가스였으니까 이렇게 미트류 한번 들어가 볼까? 미트류 디자인 어떻게 돼 있나? 아, 이런 식으로 표현되어 있구나. 외국 디자인의 미트류는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구나. 블랙베다의 맛이 세 가지일 때는 이런 식으로 컬러 표현해도 재밌겠네 라든지 이런 식으로 좀 찾아보실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데를 참조하셔가지고 자료도 아, 블랙 배경이면 이런 느낌도 고급스럽고 좋겠구나 라든지 이렇게 뭐 이런 데가 있고 디클라인도 많이 보시죠. 여기 보면 여기서 푸드 패키지 쭉 나와 있죠. 보시면서 또 공부 한번 해보시고 자료도 찾아보시고 꼭 같은 돈가스류가 아니어도 뭐 예를 들면 초콜릿에서도 아, 돈가스가 우리 거는 좀 크고 꽉 차 있으니까 뭔가 비닐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돈가스가 이렇게 나와 있는 모습을 할 거예요. 여기가 접시고 돈가스가 이렇게 나와 있고 뭔가 이렇게 벗긴 느낌을 해볼까? 이런 거에서 이렇게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이런 식으로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는 데서 도움이 됩니다. 핀터레스트 같은 데서도 여기다 검색어로 돈가스 팩 그래서 이렇게 자료를 좀 찾아보시고 아이디어를 잡아요. 그 다음 이 디자인에 필요한 자료 수집을 또 하고 이걸 또 적용을 해야겠죠. 일단 도면 규격이 바뀌거나 포장 형태가 바뀌면 디자인을 좀 다시 해야 되니까. 근데 처음에 시안이 들어갈 때는 표지사항까지 얹지 않고 전면 디자인을 위주로 한 3가지에서 5가지 제안을 해드리고 결정됐을 때 나중에 이제 추후에 표기사항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이 표시사항 작업에 대한 거는 뭐 좀 나중에 받아도 되지만 이 도면은 처음부터 꼭 확실하게 받아주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셀링 포인트도 꼭 미리 받아주시는 게 좋고요. 그러면 글자 이 셀링 포인트에 따라서 디자인의 방향이 바뀌잖아요. 예를 들면 우리 국산 재료입니다를 강조할 거예요. 국내산 돈육. 그래서 국내산 돈육으로 디자인을 다 했어요. 근데 단가가 비싸서 국내산 돈육 못 쓰고요. 수입 쓸 거예요. 우리 그냥 셀링 포인트는 통등심으로 갈게요. 이래버리면 시안도의 셀링 포인트에 가버렸는데 이게 국산이 깨지니까 디자인이 다 많이 바뀌어야겠죠. 이런 것들은 처음부터 잘 받아 놓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디자인 스케치를 종이에 여러 가지 하시겠죠? 한 10개, 20개 디자인 스케치를 하시면 그 중에서 대충 보이실 거예요. 이거를 컴퓨터로 작업을 옮겼을 때 효과적이겠다. 이거를 작업을 했을 때 훨씬 표현도 쉽겠다. 뭐 이런 것들을 좀 추리셔가지고 한 3개 정도 추리셔서 이 작업할 시안을 선택합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시안을 선택을 하셨잖아요. 내가 스케치한 것 중에서 한 3가지 정도를 나 이걸로 디자인할 거야 라고 선택하신 게 있으시면 요게 맞춰서 이제 디자인할 이 이미지 수집을 하셔야겠죠. 디자인에 들어간 예를 들면 지금 돈가스라고 했으니까 돈가스에 들어갈 거면 뭐가 필요할까요? 가장 중요한 거 이미지는 돈가스 사진이 가장 필요하겠죠. 돈가스 사진은 뭐 구매 이미지에서 받으셔도 되고 아니면 타사 이미지나 이런 거 좀 활용하셔가지고 좀 합성하셔서 잘 나온 사진, 쇼핑몰 사진이라든지 이런 것들 좀 쭉 다 찾아보시고 앞으로 나는 이 사진에다가 이런 느낌인데 이런 다른 느낌을 더 더해서 좀 더 튀김가루를 더 강조할 거야. 아니면 얘는 단면이 하나인데 난 2개를 얹을 거야.
대부분 소스를 안 얹었네. 난 소스를 얹어야지. 뭐 이런 느낌을 해서 뭐 타사 사진이나 이미지 구매한 사진을 통해서 위에 소스나 접시나 이런 걸 좀 합성을 하셔가지고 실제 상품에 뭐 100%까지 퀄은 아니지만 한 50에서 70% 정도 퀄이 나오게끔 합성을 하시고 디자인을 얹혀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미지, 내가 이 스케치한 시안에 따른 이미지를 좀 찾으셔야겠죠. 그 다음에 리뉴얼일 때와 신규일 때와 그리고 기업 아이덴티티가 계속해서 적용되는 디자인일 때 좀 이 받아야 되는 자료가 달라집니다. 리뉴얼일 때는 기존에 얘네가 했던 기존 상품 디자인을 받아서 거기에서 어느 부분은 살려달라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럼 그거에 대한 데이터는 받아야겠죠. 그게 필요할 거고, 신규 같은 경우는 완전히 새로운 거니까 뭐 위에서 말한 이런 것들, 이런 자료들이 필요할 거고, 그리고 기업 아이덴티티가 예를 들면 뭐 풀무원 같은 경우는 위에 그린띠가 다 들어가고, 뭐 CJ 같은 경우도 이 하단으로 다 이 상단에 사진이 있고 뭐 하단에 뭐 상품명이 들어가고 뭐 이런 식의 것들이 있잖아요. 기업 로고도 있고 뭔가 이런 식으로 기업의 이미지를 꾸준히 심기 위해서 가져가는 아이덴티티가 있어요. 요거는 꼭 받으셔서, 또 기업 아이덴티티 같은 경우는 규격도 대부분 정해져 있어요. 포장지에 20%를 넣는다. 무조건 왼쪽에 넣는다. 중심도 안 되고 오른쪽도 안 되고 무조건 왼쪽일 때 넣는다. 어두운 배경일 때는 배경에 몇 미리의 뭐 라인을 넣는다. 밝은 배경일 때는 어떻게 한다. 이런 식의 아이덴티티가 다 있으니까 이런 것들은 미리 다 취합을 하셔서 디자인 적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저것들을 다 이제 취합을 하면 디자인 이제 시안 작업을 하셔야 되겠죠. 자, 시안 이제 이 몇 가지 추린 것들을 컴퓨터로 옮기는 작업을 할 거예요. 이 업체와의 내용을 이 회의를 통해서 받은 컨셉이 있지만 그 컨셉에서도 뭔가 차별화점을 찾아서 디자인을 해야겠죠. 너무 또 업체가 말한 대로만 하면 디자이너가 왜 필요하겠어요. 그 말을 받아서 그 말을 적용을 하지만 각각의 차별화가 되는 포인트로 디자인의 색깔이 다 틀리게 세네 가지 시안을 주지만 대동소이하지 않게 완전히 다 다른 느낌으로, 어떤 건 음식이 강조된다든지 어떤 건 상품명이 강조가 된다든지 어떤 건 뭐 이 두 개의 강조보다는 뭔가 이미지스러운 느낌으로 간다든지 뭔가 이 궁금한 느낌 뭐 이런 것들을 뭔가 적용을 해서, 근데 이제 꼭 업체에서 우리는 꼭 이미지를 강조해 준 거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했다면 이 사진 이미지가 왼쪽으로 갈 수도 있죠. 그래서 세로형으로 디자인이 된다든지 가로형으로 디자인 하신다든지, 아니면 뭐 이 음식 이미지가 강조되기 위해서 상단으로 놓고 글씨를 아래로 내린다든지 이런 식으로 위치를 완전 다르게 해서 디자인이 완전 틀리게 한다든지 이런 느낌으로 해서 디자인을 여러 가지를 주지만 어떤 디자인도 비슷한 느낌이 들지 않도록 딱딱 다 다른 느낌의 디자인으로 제공을 해드려야 됩니다. 그리고 상품명에 들어가는 로고 디자인 되게 중요한데요. 이 로고 같은 경우는 그냥 요즘에 한글이 워낙 좋은 게 많아서 그냥 사용하셔도 되는데 모든 한글이 다 그래요. 이 한글 획에 따라서 두께나 길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래서 일반 식자체를 쓰시더라도 획 같은 건 조금 더 정리를 해주시고, 띄어쓰기도 이응자가 들어가는 것이 아나 뭐 돈가스 하게 되면은 돈은 밑에 받침이 있지만 가스는 받침이 없으니까 또 글자가 약간 배열이 달라질 수 있잖아요. 이런 것들은 세심하게 조금씩 만져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디자인에 적용할 이미지 합성 작업. 이 이미지 합성 작업이 아까 말씀드린 그거죠. 그러니까 아직 촬영을 할 수 없잖아요. 결정된 시간이 아니니까. 그러면 타사 이미지나 뭐 구매 이미지나 아니면은 뭐 그런 이미지들을 가져다가 내가 좀 더 부각시켜 주고 싶은 부분을 좀 합성을 해서, 그래도 너무 합성한 티가 나진 않게끔 그래도 한 70% 정도 완성도 있게 뭐 약간 풀도 갖다 넣고 접시도 좀 예쁜 걸로 바꿔 넣고 이런 식으로 이미지 합성을 합니다. 그래서 시안을 얹혀야겠죠. 그 다음에 포인트 중요도 순서대로 적용 및 강조, 디자인 포인트. 자, 포인트 중요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1, 2, 3 네, 1, 2, 3번 중요한 포인트 1, 2, 3 순서대로 가장 중요한 거 1부터 좀 더 강조될 수 있게
두 번째 거는 뭐 슬로건으로, 세 번째 거는 뭐 약간 말풍선이나 뭐 약간 뭐 말꼬랑지 달린 글자 같은 거 있잖아요. 뭐 꼬랑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이렇게 쇼 뭐 이렇게 해서 찍찍 는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가장 이 패키지 디자인의 중요한 요소는 네이밍을 이 로고 디자인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이밍 같은 경우도 상품명을 예를 들면 뭐 순살 돈가스라고 했다가 얘네가 우리 순살 돈가스 안 하고요, 우리 돼지 100% 돈가스로 바꿀게요. 자, 그럼 글자 수도 달라지고, 우리 돼지 돈가스면 돈가스를 더 크게 할지 우리 돼지를 더 크게 할지, 이럴 경우에는 사진이 들어가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나 이 제조처라면 우리 돼지를 더 강조할 것 같아요. 대부분 수입산이 많으니까. 그러면 우리 돼지를 더 크게 넣고 하단에 돈가스를 좀 작게 넣겠죠. 기존에 그냥 뭐 순살 돈가스면 돈가스 더 크게 넣을 거고, 이러한 거에 따라 디자인이 굉장히 많이 달라져요. 우리 돼지가 커지면 이 우리 돼지도 강조되는 포인트 넣어야 되고, 서체도 찾아야 되고, 로고 디자인도 해야겠죠. 이러면 디자인 작업이 2번이 되고, 서체가 또 2줄이 되기 때문에 하단에 들어간 이미지 크기도 작아질 수도 있고, 디자인이 많이 바뀌기 때문에 이 네이밍은 처음부터 정확하게 꼭 받으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미지 같은 경우도 음식은 사진이 50%예요. 맛있어 보이는 게 중요하니까. 그래서 촬영을 하시더라도 내가 합성 작업이나 레퍼런스를 잘 찾는 거에 따라서 스튜디오에서도 맛있게 찍어줘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맛있게 찍어주세요 하면은 아무리 잘 찍는 포토그래퍼시더라도 내가 하는 것만큼 표현을 해줄 수가 없어요. 자료를 찾아서 A4 사이즈 이렇게 사진 이렇게 얹히셔서 보내드려야 돼요. 이렇게. 그럼 이제 보시고 거기에 맞춰서 촬영해 주시겠죠. 슬로건도 중요하고, 슬로건에 따라서 디자인이 달라지는 거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 돼지가 중요하다면 우리 돼지를 그 강조된 슬로건이 들어가니까 디자인 자체도 뭔가 우리 거에 대한 느낌을 줘야겠죠. 그리고 뭐 순살이다, 통등심이다, 그러면 이 돈가스 사진이 좀 커져야 되고 통등심의 면적이 보여야 되니까 이 디자인에 대한 틀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슬로건과 네이밍과 이 이미지, 사진 이미지, 이거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잘 받으셔야 돼요. 변경되지 않게끔. 디자인이 좀 새롭게 다시 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거 4인데 3이라고 써있네요. 4번입니다. 자, 네 번째는 디자인 제안을 해야겠죠. 다 된 디자인을 이제 업체에 보내드리고, 또는 직접 가서 프레젠테이션 하고요. 옛날에는 직접 가서 프레젠테이션을 많이 했어요. 이 기업의 임원분들 다 모아놓고 디자인을 PPT를 띄워서 설명해드리고, 왜 이 디자인이 나왔는지 다 컨셉 설명해드리고 하는 거죠. 근데 요즘에 코로나 이후에는 이게 많이 없어졌어요. 대부분 온라인으로 보내고, 거기로 이제 인터넷이 워낙 잘 돼 있으니까 온라인 보낸 걸로 서로 이제 의견 조율하고 이렇게 많이들 하시죠. 자, 이제 이 제작된 시안들 중에서 이제 여러 명이 디자인 하실 거잖아요. 그럼 그 디자인을 다 펼쳐 놓으시고 여기서 선별을 하시겠죠. 전문회사 같은 경우는 한 가지 이 상품을 한 2명 정도가 디자인을 해요. 근데 뭐 개인, 뭐 기업이나 뭐 이런 데서는 거의 한 명이 도맡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만약에 뭐 전문회사 같은 경우는 또는 혼자 할 경우에 여러 개 디자인된 시안들을 쫙 다 펼쳐 놓으시고, 이제 내부적으로 자, 여기서 디자인 제공을 할 건데 어떤 걸 할까? 그래서 그 중에 한 3가지에서 5가지, 많으면 대부분 3가지가 가장 좋긴 해요. A, B, C 이렇게 해서 좀 더 많은 걸 원하는 업체가 좀 5개까지 이렇게 시안을 잡아서 이제 저희가 정하는 거죠. A안이 그래도 가장 업체에게 뭔가 어필하고 싶은 시안을 A안에 놓고, B안부터는 좀 더 이렇게 A안 다음에 나오는 것도 확 달라 보여 좋잖아요. 시안이. 그러면 좀 더 변화가 되어 있는 시안을 B안에 놓고, 그 다음에 C안 놓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디자이너가 시안을 줄 때는 무조건 A안 할 거니까 BC는 별로였대, 이런 마음을 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디자이너가 꼭 해야 되는 그 필수적인 마음가짐은 A안이든 B안이든 C안이든 니네가 뭘 선택해도 나는 자신 있어.
이러한 마음으로 디자인을 제공해야지 A안만 좋고 B, C안은 들러리야 이런 마음가짐으로 하시게 되면 디자인이 발전할 수도 없고, 그리고 외주처라고 하시면 다시는 디자인 오더가 오지 않아요. 짧아요, 이 사이클이. 그래서 저 업체 건 언제나 뭘 골라야 될지 모르겠어 라는 마음이 들도록 꼭 모든 시안의 완성도를 높이고 시안의 퀄리티를 좋게, 이거를 기본 마음가짐으로 가지고 디자인 제공을 해야 됩니다. 절대로 이 마음은 잊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시안 이 보드에 디자인 도출의 배경, 그냥 시안만 딱 드리면 안 돼요. A, B, C 설명을 좀 해드려야 되니까 상단에 이렇게 보드에다가 이렇게 디자인을 A, B, C 이렇게 얹으시겠죠? 그러고 나서 요 위에다가 요 A안에 대한 설명, B안에 대한 설명, C안에 대한 설명 이렇게 짧고 간결하게. 예를 들면 A안은 식품의 시질감을 훨씬 더 맛있게 표현을 해서 이 소비자에게 식욕을 뭔가 식욕을 강조해서 먹고 싶게끔 만드는 디자인으로 도출했습니다. 라든지 또 B안은 국내 돼지 100%니까 고급감을 강조했고, 국내 돼지의 이러한 부분을 강조해서 100을 이렇게 더 크게 했습니다. 라든지 이런 식으로 디자인마다의 그 나오게 도출 배경이나 설명을 각기 이렇게 기입을 해주시면 보시는 분들이 왜 얘네가 이렇게 했는지 처음엔 잘 모르지만, 이게 솔직히 같은 것도 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받아들인 사람이 굉장히 다르거든요. 설명을 한번 기입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A, B, C안 등으로 구분해서 시안 결정에 대한 의견을 표현을 해주고, 이렇게 시안을 보내는 작업이 시안 제작에 좀 짧게 설명된 거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오늘 설명드린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거는 여기 쓰지 않았지만, 이 모든 안이 내가 어디 내놓고 누가 어느 걸 골라도 자신 있는, 이걸로 한마디 표현이 다 되겠죠. 그만큼 시안을 하시면서 디자이너가 잊으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작업하다가 일반적으로 그냥 구매자들이나 사람들은 안 보이는 게 있지만 내 눈엔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돈가스 아래에 있는 그림자 너무 어두운데, 근데 남들은 잘 몰라요. 내가 보기엔 보여. 그럼 이거 그냥 지나치면 될까요? 귀찮아도 그림자 톤 줄여줘야겠죠. 저 돈가스 저 위에 저 튀김 저 하나 삐죽 튀어나온 거 눈에 거슬리는데, 남들 아무 말도 안 하는데 몰라 그냥 넘겨, 이러면 안 돼요. 내 눈에 거슬리면 누군가는 눈에 거슬린 사람이 하나라도 나올 수 있어요. 그런 거 지워줘야 돼요. 이렇게 내 눈에 거슬리는 부분을 하나하나 수정하면서 디자인 완성도가 올라가고, 이렇게 하나하나 수정되게 10개, 20개, 30개가 모이면 내 디자인은 다른 사람과 그레이드가 다른 디자인이 탄생이 됩니다. 귀찮아하지 마시고, 디자인은 노가다인 거 아시죠? 귀찮은 거 다 감수하시고 좋은 디자인, 이렇게 해서 좋은 디자인으로 제공을 하고 하다 보면 업체에서도 나에게 대한 좋은 인식을 갖게 되는 거고, 내 디자인력도 향상이 되고,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패키지 디자인 제작 과정에 대해 설명해 드렸고요. 또 다음 시간에 패키지 디자인에 대해서 좀 꼭 알아야 될 사항에 대해서 한 번 더 준비해서 강의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